저는 최근 장세에서는 CPI나 실업률 아니면 FOMC, 파워의 연설 등 이슈가 발생할 때 숏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오버슈팅이 나타날 때 숏으로 주로 본장에서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진입한 이후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다음날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원칙이 있는데 주로 프리장에서 청산하게 됩니다. 한국장에서 외국인이 거래소나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한다면 당일 열리는 미국장에도 그럴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장에서 외국인이 강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나스닥 선물이 요즘은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7시에 프리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플러스 0.1% 이상의 상승장이 발생할 경우 전일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순차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미국 본장에서 진입했던 나스닥 선물 100계약은 이런 원칙에 따라 7월 1일 한국장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2% 이상의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줘서 7월 1일 프리장에서 본장이 열리기 전에 모두 100계약을 청산했습니다. 100계약의 진입 단가는 2024.2.50이었고 청산 단가는 2001.6.37, 100계약 전량을 청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죠. 6월 29일 미국 시장 본장이 끝날 때 평가손익은 55만 불이었으나 실현손익은 45만 불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10만 불 정도의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상승했던 이유는 고용이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인플레가 감소하면서 CPI가 하락하고 1분기 기업 실적,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양호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7월 시장 상황을 보시면 7월부터 한국장은 금요일장도 삼성전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도 4.0%가 예측치였는데 4.1%로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남은 데이터들은 이제 7월 11일에 CPI 그리고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세일 재료는 지수가 어쨌든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에 의존해서 올라가는 상승세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기에는 취약하다고 보고 있고 유가나 해상운임 등이 상승 추세이므로 이것도 인플레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외에 다른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우가 많고 이것은 또 침체 쪽으로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4.1%가 나왔는데 실업률 추가 상승 시에는 침체가 부각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나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상승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의 바이 재료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대세 상승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숏에 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절을 짧게 주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동성이 양호하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트코인의 개별적인 어떤 악재 때문인 것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고 금리 인하만 남아있다는 것도 바이 재료이고 고용도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는 고용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AI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호재나 투자 관련해서 계속 재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미국 시장의 바이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7월 5일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전월 4.0%에서 예측치 4.0%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 0.2% 떨어진 4.1%가 발생됐습니다. 당연히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국제금리나 그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연이 요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 결국은 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것이 굿뉴스라기보다는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해석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오버슈팅의 관점에서 보고 진입을 했는데 사실 진입 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진입을 하고 나서 그 상당한 되돌림이 발생이 돼서 이제 손절을 걸어놓고 잠에 들었는데 이제 그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손절을 제가 20640에 걸어놨는데 최고치가 20639.50 바로 코미까지 최고점을 찍고 4시 한 55분부터 그 예상했던 어떤 뭐 아주 커다란 급락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본 케이스는 어쨌든 오늘 매매에서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640을 쳤으면 그 3개로 나눠서 270계약에 대해서 손절을 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제 물량이 상승을 촉발시켜서 연속적으로 270계약 모두 손절당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입 단가는 20580.55이고 현재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5.9만 불입니다. 예전같이 고점을 잘 잡았으면은 이제 하락이 되고 하락을 확인하고 손절을 걸어놓고 갔을 경우에는 이제 평가 손익이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그 종가가 진입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많은 영상들이 주로 수익 매매 위주로 올리는데 제가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나는 것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릴 만한 어떤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손실 매매에 대해서는 안 올리고 수익 매매에 대해서만 올려서 마치 모든 매매가 수익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매매 전략은 일단 7월 8일에 한국장과 나스닥 선물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시부터 열리는 나스닥 선물을 그 추세를 보고 뭐 다시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날 경우에는 청산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몇십만 불의 손실 매매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이 약세로 시작해서 하락을 한다면 손절 라인을 걸어놓고 지수를 좀 더 지켜보고 한국장 열리는 것 그리고 유럽장, 일본장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프리장에서 청산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일 CPI 발표 시까지는 이 포지션은 정리를 해야 되고 11일 CPI 발표 시에 차트를 보고 셀로 다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진입을 안 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